정말 감당할 수 있나요? 여기에는 모든 고급금 품목이 있으며 가격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가난은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타인을 멸시하고 심지어 짓밟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풍우와 거리, 살갗이 타는 듯한 혹독한 태양 아래 한 노인이 인생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견뎌온 듯이 윗몸을 걷고 있었다. 70세인 웅 씨는 사람들의 눈에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주변이 화려하고 화려한 풍경 속의 길을 잃은 작은 인물일 뿐, 그러나 오늘 그는 주변 이 모든 사람을 침묵시키는 거친 말과 격렬, 놀라운 반전에 초점이 될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비닐봉지가 뒤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그가 수년 동안 적은 월급에서 모아온 간단하고 값싼 물건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상점들과 반짝이는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있어 두세 개의 차이를 느끼기 위해 멈춰서고 싶은 듯 그의 발걸음을 느리게. 그의 오래된 눈은 마치 그가 이곳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력이 그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마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치와 힘을 과시하려는 듯밝은 간판 이 빛을 자랑스럽게 반사하고 있는 커다란 금. 값비싼 옷을 입은 손님들, 디자이너 지갑, 자신감 넘치는 미소, 지켜보는 스태프들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더욱 낯설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 석영멸하는 눈빛과 속삭임이 익숙해졌지만 오늘 그에게는 그것을 극복해야 할 더 큰 이유가 있었다. 걱정을 떨쳐버리기 위해 심호흡을 한 그는 용감하게 앞으로 걸어나와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수년 동안 열심히 모아모은 잔돈 더미를 들고 말이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의미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헝 씨는 천천히 걸어가며 진열대에 다가갔습니다. 그의 늙은 눈은 연약한 희망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빨간 비찰에 조용히 누워있는 작은 금 팔찌 앞에 멈춰섰다. 그것은 주변 이명품 주얼리만큼 세련되지도 비싸지도 않지만 그에게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재산이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가 수년 동안 받은 모든 사랑입니다. 이것에 대해 물어보고 싶나요? 그의 생각에서 그를 끌어내는 목소리가 울렸다. 그의 앞에는 세심하게 화장한 얼굴의 젊은 직원이 있었는데 그녀의 눈은 친근함 대신 판단력이 가득 차 있었고 다소 꼼꼼하기까지 했다. 네, 가격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헝 씨는 약간 의수줍음이 섞인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멀리 바라보다 있지만 분명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원은 칼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위해서 아래로 바라보며 그의 낡은 옷과 낡은 샌들을 빨아보며 멈춰섰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표정은 분명히 조롱하고 있었다. 정말 살 수 있나요? 여기엔 고급금이 다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온화했지만 그의 자존심을 찌르는 것 같았다. 주변 공간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 같았고 근처에 있던 몇 명의 손님들이 돌아섰고 그들의 눈은 판단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헝 씨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고 그러 한종경심 부족이 그를 흔들리게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해 영원히 저축해왔습니다. 단지 내 딸에게 줄 작은 돈이 필요할 뿐입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결단력이 가득했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금팔찌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자신이 그곳에 있는 이유를 말하면서도 시선은 변함이 없었다. 그의 말에도 직원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고 그녀는 그 가방금 한 마리 미연실적 인동화에 불과하다는 듯 그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삼촌, 여기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진짜 돈으로 금을 싸는 사람들이에요. 그녀인 앵소적인 말투는 그의 마음을 강타했다. 근처 손님들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매장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헝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약간 슬픈 눈을 하고 낡은 셔츠에 들어있는 작은 돈 주머니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침묵을 지키며 조용히 주머니에 있는 동전들을 쐬어보았다. 가게 한 구석에서 이죽희죽 웃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순간 이 침묵이 깨졌다. 갑자기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반짝이는 시계를 찬 남자가 웅 씨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휩쓸려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 같았다. 그래, 너 같은 사람도 이금 상점에 들어와. 내가 이곳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주위에서 다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홍 씨는 어깨를 살짝 구부리고 마른 몸을 조금 떨리는 어색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답은 하지 않고 그 차가운 말을 참는 듯 살짝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참을성 있게 주머니에서 구겨진 잔돈 더미를 꺼냈다. 각 청구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되색되었지만 각 청구서는 그의 노력의 일부이며 수개월간 이 노력과 검소함 이 결과입니다. 각 동전은 딸에 대한 그의 사랑, 즉 진실한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가 하나하나 계산을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의 의심과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 그의 작은 행동까지 캐물어 보려는 듯 계속해. 정말 그 정도의 잔돈으로 이 팔찌를 살 생각인가요? 값비싼 옷을 입은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주변 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자존심을 찔렀다. 이때 카운터 뒤에 있던 직원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서 가슴에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으로 황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무거운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는 시장이 아니라 금가게입니다. 이 잔돈 더미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사세요. 우리 가게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 차가운 마른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칼과 같았고 가게 안의 모든 눈이 홍 씨에게로 쏠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경멸적인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 씨는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듯 손으로 돈 더미를 꽉 쥐고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슬펐지만 그래도 위험은 잃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게 위를 올려다보았고 사과한다는 의미로 입술을 움직였고 조용한 공간에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미안해요.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의 말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 목이 막혔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인 채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듯 뒤를 돌아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카운터를 나섰다. 그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깊은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고 눈은 여전히 그를 따라갔지만 동정심이 아니라 경멸로 가득 찬 낯설음과 차가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달에게 줄 선물에 대한 희망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욕으로 인해 자신의 인격 일부도 잃었다는 것을 느껴 그가 밖으로 나갈 때마다 유리문이 삐걱거리는 부드러운 소리만이 들리는 가운데 공간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 뒤에는 금 상점 사람들의 눈빛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걱정이나 나눔은 없었다. 그들은 그를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인물, 그 화려한 공간에 존재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본다. 에마어, 헝이 걸어 나오자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손에 쥔 변화의 더미는 상실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여전 이 주변 이경멸, 이도전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품위를 붙잡. 그는 계단 앞에 멈춰서 서심호흡을 하며 마음의 고통을 달래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내 나이가 되어서 감히 가게에 들어와? 사회를 나쁘게 보이게 만들 뿐이야. 그것은 이전 애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던 부자 손님 이조롱이었습니다. 그는 엉덩이에 손을 얹은 채 카운터 중앙에 서 있었고 마치 패배한 사람처럼 황 씨를 바라보는 듯 속물적인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 씨는 뒤를 돌아서 다시금 상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은 마치 그의 마음에 무언가가 부서진 것처럼 깊은 고통으로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주머니를 정리한 뒤 조용히 걸어갔다. 그의 모습은 군중 속으로 사라졌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 바쁘고 그는 이 사회의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보였다. 그는 길 모퉁이에 멈춰서 뼈객이 되어 손에 들린 잔돈 더미를 눈으로 내려다보며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노력해봤는 데 충분했나요? 한낮이 뜨거운 햇빛이 쏟아졌지만 마음속의 쓰라림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의 작은 모습은 길 모퉁이 뒤로 사라졌지만 그 순간 그 모습은 사회의 무리와 차별을 소리 없이 고발하는 것 같았다.
금상점 앞에는 빨간 햇빛을 빤사에 용기나는 페인트를 칠한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다. 번호판 이트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게 만드네요. 차문 2000 열리던 이한 여성이 나왔다. 고급스러운 검은 색정장을 입은 튀시는 자신감 넘치고 강력한 아우라를 풍겼다. 그녀는 임차게 걸었고 하이힐은 타일 바닥을 굳게 밟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녀 이 존재감을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로 그녀의 섬세하고 한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금상점 의직원과 손님들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가운데 호기심 어린 시선 이 밝은 광선처럼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가 가게에 다가가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갑자기 그녀의 눈이 멈칫거리의 분비는 군중 속에서 문득 익숙한 이미지를 발견했다. 엄숙한 표정으로 작은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남자가 조용히 떠났다. 튀씨는 조금 놀란 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슬픔이 차올랐고 그녀는 즉시 아버지의 이름을 급히 불렀고 다급하게 목소리를 내며 침묵을 깨뜨렸다. 금상점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 이동 시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주저하지 않고 튀씨는 사라지는 남자를 향해 재빨리 걸어 나갔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녀가 다가갔을 때 그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세월에 진 눌린 듯 등이 굽었고 어깨는 인생의 무게만큼 작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낡은 잔돈더미를 쥐고 있었고 손에 든 비닐봉지는 오후 이가옥한 햇빛 아래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왜 잔돈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튀씨는 넘치는 감정을 숨길 수 없는 목소리로 목이 메어 물었다. 황 씨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의 딸을 보고 그의 눈은 약간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번쩍였지만 그의 눈 역시 자부심과 수줍음으로 반짝였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가득하고 낮았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작은 선물을 싸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나에게 팔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비록 부드러웠지만 튀씨의 마음을 찌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그가 힘든 하루를 보내면서 모아둔 구겨진 잔돈더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하려던 말이 갑자기 목에 걸렸다. 튀씨는 그의 손을 꽉 쥐었고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하고 강해졌으며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더 이상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렸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감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차갑고 결단력 있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버지의 비닐봉지를 놓았고 그녀의 발소리는 금 상점 타일 바닥에 단호하게 울려 퍼졌으며 발걸음 하나하나는 아버지가 다시는 그런 억울한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묵묵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금상점에 들어서자 그녀 이 차가운 눈이 공간을 훑어보았다. 매장 안 의직원들은 황급히 일어섰다. 눈빛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태도는 그들에게 부드러운 감정을 보여주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의 분명한 엄격한 과거니만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결단력 있게 울렸다. 왜 내 아버지께 팔기를 거부하시나요? 가게 전체가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홍 씨에게 거친 말을 하던 직원이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강제적이고 강제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팔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이. 그 직원은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대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잔돈만 가져왔는데 여기서 쇼핑할 여력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대답은 MST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인내심을 불태워버리는 불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고 목소리는 갑자기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돈을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남들처럼 비싼 재킷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남을 판단하고 멸시할 권리를 주는 걸까? 점원들은 감히 항의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카운터 반대편에서 이전 애홍 씨를 조롱했던 그 부자가 갑자기 끼어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비꼬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아, 나도 그렇게 본다. 그 같은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이 고급 주얼리 매장이 이미지만 나빠질 뿐입니다. 그걸 모르시나요? 그의 말은 마치 물방울처럼 침묵을 깨뜨렸다. 튀 씨는 주저하지 않고 돌아섰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보석상 이미지를 망친 건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라며 너 같은 사람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너처럼 화려한 외모가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잖아. 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금상점의 분위기는 금세 답답해졌다. 근처의 몇몇 손님들은 그녀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는 듯 그녀의 도전적인 시선에서 빠르게 시선을 돌리며 조용해. 숨소리 하나하나가 들릴 만큼 공간은 긴장되고 조용해졌다.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은 똑바로 서 있는 튀 씨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지만 힘이 넘치며 방금 그녀를 조롱했던 남자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만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튀 씨는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확하고 강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들이 방금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말이 조용한 공간에 올려 퍼지도록 했습니다. 네가 방금 멸시했던 그 노인이 내 아버지다. 그 말은 금 상점에 있는 모두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카운터 뒤의 직원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가게 전체가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자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튀 씨는 목소리가 더욱 강해지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희들처럼 값 비싼 옷은 없지만 그 사람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사랑과 침묵의 희생이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눈은 불처럼 빛났다. 아버지는 벽돌공이셨어요. 매일 그는 태양 아래서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벽돌을 나르 고모르 타르를 썩느라 손이 굳어 있었고 매일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망치 소리, 기계 소리, 지친 숨소리까지 들으며 자랐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평생을 저를 키우고 교육해 주셨죠. 당신 을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녀의 말은 금 상점의 비꼬는 말들을 모두 쓸어버릴 것 센 파도와 같았다. 누구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금계산 대직원은 튀 씨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그들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부자는 더 이상 거만한 표정을 짓지 않았고 얼굴에 확연히 드러나는 당혹감을 숨기려는 듯 손에 쥔 시계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튀 씨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지만 감동으로 가득 차서 말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눈에는 내 아버지가 단지잔 돈을 엉뚱한 곳으로 옮기는 불쌍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버지가 온 세상입니다. 오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 덕분입니다. 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희생과 절대적인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게 안의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튀 씨의 말은 거울과 같아서 모든 사람이 황 씨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만듭니다. 그녀의 말이 널리 퍼진 후 그녀는 진열대로 걸어갔고 그녀의 시선은 그녀의 아버지가 아까 선택했던 작은 금 팔찌에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은 투명한 유리에 부드럽게 닿았고 그녀의 눈은 결단력 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팔찌를 주세요. 튀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카운터 뒤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면서 금 팔찌를 꺼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을 감히 직접 마주할 수 없었지만 이 팔찌는 적지 않은 가치를 지녔다. 그녀는 마음속의 불안감을 분명히 느꼈지만 곧 흘러나올 말을 입 밖으로 내용기는 없었습니다.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튀 씨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즉시 지불하겠습니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던 매장의 다른 직원들은 이제 침묵하고 누구도 감히 말을 걸지 못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긴장됐고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듯 조용히 지켜봤다. 티 씨는 재빨리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결제기에 3개 긁었습니다. 삐 소리가 나자 그녀는 돌아섰고 방금 아버지를 모욕한 직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는 돌처럼 무거웠다. 돈이 사람의 가치를 측정할 수는 없다. 외모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늘 나는 다시는 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교훈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그녀의 말은 그 직원에게만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 상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전에도 홍 씨를 비웃었던 부자는 고개만 숙일 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돈을 지불한 후 티 씨는 금 팔찌를 손에 쥐고 재빨리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 안 나가기 전에 그녀는 멈춰서 다시 돌아섰고 차가운 눈은 가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내 아버지는 누구 이동 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아버지도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녀의 말은 공간을 숨막히게 만들었고 가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날카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무거운 침묵을 뒤로 한 채 가게 밖으로 나갔다. 직원과 손님들은 여전히 아쉬움 가득한 눈빛으로 서 있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가게 밖에서는 웅 씨가 방금 딸이 준 작은 팔찌를 들고 있었는데 그의 굳은 살이 굳어진 손은 이제 그 팔찌가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팔찌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무한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티 씨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아버지의 야른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녀를 위해 평생을 바친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집에 가자,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는 공기 중의 모든 긴장을 풀어주는 것 같았다. 황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치 딸을 사랑해서 힘을 얻은 듯 발이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이미 엄격했던 그의 걸음걸이는 이제 조금 달라졌다. 왜냐하면 그 가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의지했던 소녀가 이 재폭풍 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가게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서서 티와 그녀의 아버지가 군 중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눈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직원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책감과 후회를 느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가장 가혹한 말을 하던 부자는 묵묵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은 지금 금 상점 공간의 무거운 침묵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듯 모든 눈길을 피했다. 티 씨의 꾸준하고 공명적이나 일소리는 점점 더 멀어졌고 이어서 헝 씨와 그의 아들의 꾸준한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매 서운 한낮의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더 이상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고 그의 눈은 기쁨과 만족으로 반짝였습니다. 그에게 이 선물은 단순한 금 팔찌가 아니라 모든 장벽과 방해를 극복하는 영원한 가족사랑의 상징입니다. 인생은 때때로 그렇습니다. 절대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얼굴, 모든 의상 뒤에는 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누구도 모르는 소리 없는 의생일 수도 있고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고난일 수도 있다.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는 그들의 마음, 사랑, 삶의 대안의 복력에 있습니다. 홍 씨와 그의 아들의 모습은 혼잡한 거리에서 점차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 그들이 전한 귀중한 교훈은 여전히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감사,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심오한 교훈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삶의 더 많은 인간적 가치를 전파하는 데 동참해 주세요.